안녕하십니까? 인재경영실입니다. 오늘은 성과관리 운영 사례 및 평가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9개 계열사의 HR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성과관리 운영 현황과 최신 평가 트렌드를 분석하여 우리 그룹에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성과관리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사례입니다. 구글은 1999년부터 OKR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GRAD, 즉 구글 리뷰즈 언더 디벨로프먼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표 달성률 70에서 80%를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 또는 연간 OKR을 설정하고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성공 포인트는 동료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관리자 평가를 강화했다는 점, 상시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 그리고 동급제 신설로 경쟁 완화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OKR의 투명한 공유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견기업에 적용할 시사점으로는 OKR 달성률 70에서 80%를 권장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전체 조직 목표의 투명한 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 사례입니다. 넷플릭스는 고객 중심 목표 설정과 팀별 핵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KPI와 OKR을 병행 사용하며 분기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합니다. 조직의 민첩성과 혁신 유지, 유연한 목표 조정 프로세스,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축, 성과에 직결된 측정 가능한 지표 활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 KPI로 설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OKR 방향 설정 및 분기별 운영, 최소 분기별 목표 점검 및 조정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쿠팡 사례입니다. 쿠팡은 애자일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성과지향 근무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상시 승진 및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크라우드-SOURCD 방식의 동료 평가를 활용합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고 피드백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해진 평가 시점을 탈피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연 1회가 아닌 상시평가 피드백 체계 구축, 동료 평가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 성과와 보상의 직접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대자동차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동급 기반 상대평가에서 개인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직무와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수시 피드백 코칭을 강화했으며 성과와 보상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성장 중심의 평가 문화를 정립하고 리더의 코칭 역량을 강화했으며 직무 중심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개인별 차별화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관리자의 코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명확한 직무 정의 기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 사례에서 도출한 핵심 시사점을 정리하면 목표 설정과 측정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OKR로 도전적 비전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KPI로 개인 성과 측정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투명성과 공유 측면에서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시 피드백 체계로는 연 1회 평가가 아닌 분기별 점검과 상시 피드백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IT 솔루션 활용 측면에서는 중견기업 환경에 맞는 경량화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 관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상상인 그룹은 레몬베이스, 시너지 그룹은 클랩을 성과관리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평가 트렌드와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평가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상시 성과관리입니다. 연간 분기 단위 평가에서 상시 피드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5%의 글로벌 기업이 도입 중이며 업무 몰입도가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평가 확대입니다. 상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에 따른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팀 내 경쟁 감소와 협업을 증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수시 코칭 문화입니다. 정기 면담이 아닌 수시 코칭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직원 성장을 위한 실시간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네 번째는 다면평가 확대입니다. 연상사평가 일변도에서 다양한 피드백 수집으로 전환하여 팀원, 동료, 고객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측면입니다.
평가자들이 같은 모여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평가자 간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별 평가를 최소화하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면평가 시스템 측면에서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자기평가를 종합하는 입체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업무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공정성 증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분배 공정성입니다. 구성원의 기여와 보상이 타인과 형평하도록 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임금, 승진, 인정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기여도 대비 보상 형평성 점검, 성과와 보상 연계 명확화, 피드백 시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정 중시가 있습니다. 둘째, 절차 공정성입니다. 평가와 보상 절차, 규칙, 방법을 명확히 정립하고 평가 기준 및 결과, 공유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평가 프로세스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평가자,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셋째, 상호작용 공정성입니다. 관리자와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직사의 피드백 제공으로 구성원 소외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1:1 면담 정례와 솔직한 피드백 문화, 평가자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KPI 도입 5단계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회사 핵심 목표를 3개로 제안하고 비전과 명확히 연계해야 합니다. 리더십 합의로 토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하며 도전적으로 설정하되 달성률 70에서 80%를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2단계는 핵심 지표 설정입니다.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정의합니다. 정량적 측정 가능한 지표로 팀 개인 KPI는 3개 이내로 정렬하고 상위 목표와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3단계는 주기적 점검입니다. 분기 또는 월간 단위로 친척도를 확인하고 장애 요인을 제거합니다. 중견기업은 월 1회 추천하며 진행 상황을 가시화하고 장애 요소를 즉시 해결 지원합니다. 4단계는 상시 피드백입니다. 정기 일환일 및 실시간 코칭으로 성과를 개선합니다. 관리자 코칭 역량을 강화하고 목표 수정이 필요시 유연하게 조정하며 중간 성과 인정과 격려 문화를 조성합니다. 5단계는 평가 보상 연계입니다. KPI 달성도와 평가 보상의 명확한 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화하고 캘리브레이션 세션을 운영하며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조직팀 개인별 KPI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KPI로는 고객 만족도 85% 이상 달성, 신규 고객 유입 30% 증가, 고객당 평균 거래액 20% 증가 등이 있습니다. 팀 KPI로는 SNS 팔로워 50% 증가, 웹사이트 방문자 전환율 15% 달성, 온라인 리뷰 평점 4.5점 이상 유지 등이 있습니다. 개인 KPI로는 콘텐츠 참여율 25% 향상, 주간 콘텐츠 3개 이상 제작 및 배포, 소셜미디어 유입 리드 월 50건 확보 등이 있습니다. 운영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도입 초기 시 주의사항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리자 대상 워크숍을 필수로 진행하고 경영진 참여로 CEO와 임원진이 먼저 KPI를 작성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시스템 준비로는 도입 전 전사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수입니다. 중견기업 맞춤형 운영 팁으로는 회의 효율화를 위해 1한1의 경우 30분 이내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성공 사례 공유로 우수 달성팀과 개인 사례를 전사 공유합니다. 적정 범위 유지를 위해 핵심 우선순위를 3에서 5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으로 도전적 목표 달성 실패 시 페널티 없이 학습 기회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와 과정의 최적 비중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 CEO께서 언급하신 과정 평가에 대한 필요성 강조, 즉 구성원이 직책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IT 서비스업의 특성상 결과 60에서 65%, 과정 35에서 40%의 비중이 적절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프로세스 품질이 최종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조업의 80대 20이나 금융업의 70대 30보다 과정평가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부서별로 차이를 두어 사업본부는 결과 75%, 과정 25%로 매출 달성률, 신규 고객 계약성 사유를 중점 평가합니다. 기술본부는 결과 55%, 과정 45%로 프로젝트 완성도, 품질, 협업 소통을 중점 평가합니다. 지원부서는 결과 65%, 과정 35%로 업무 효율성,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 개선을 중점 평가합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N사 사업부 경우 시스템 안정성, 장애 대응 시간, 체계화를 동을 중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량지표 60에서 65%는 남기 준수율 20%, 시스템 안정성 및 장애 대응 15%, 예산 준수율 15%, 고객 만족도 NPS 10에서 15%로 구성합니다. 정성지표 35에서 40%는 360도 다면평가 협업 능력 15%, 혁신 개선 제안 및 실행률 10%, 지식 공유 및 문서화 10%, 기술 역량 향상도 5%로 구성합니다. 공정성 확보 전략으로는 캘리브레이션 세션 운영을 중간인 6월과 최종 평가인 12월, 연 2회 관리자 및 HR 담당자가 참여하여 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등급을 조정합니다. 월 1회 일한일 진행으로 정기적으로 구성원 주도 미팅을 진행하며 어려움과 고민거리 해소에 집중합니다. 3단계 이해 제기 프로세스로는 상위 직책자 면담 3일, 본부장 재검토 7일, 인사의 최종 심의 14일로 진행하며 보복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과관리 운영 사례와 평가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KPI 수립, 상시 피드백 문화 정착, 그리고 평가 공정성 확보입니다. 각 계열사별 특성에 맞게 본 가이드를 조정하여 적용하시되 무엇보다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단계적 도입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실무 적용 시 지원이 필요하시면 인재경영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